저는 진짜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뭐 자기 통제나 집중이 안 되는 만성 ADHD에다가 진짜 20대 때 길에서 핸드폰하고 지갑을 셀 수 없이 잊어버렸어요. 거기다 좀 조울증도 심했고 뭐 자위행위, SNS 같은 단기 도파민 중독에다가 의지박약 등등 이름하여 단기 도파민 중독, 만성 ADHD, 의지박약 조울증 환자가 방구석 패급 인생 탈출했었던 방법. 안녕하세요, 별풍인생입니다. 최근에 제가 올렸던 그 도파민 관련된 영상에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래요, 영상 제작자님,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도파민 보상 체계가 무너진 것과 그것을 복구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블라블라블라. 제가 이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 인생 오답노트 시리즈는 성공은커녕 실패를 이야기하는 콘텐츠에 훨씬 가깝고요. 저는 그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댓글은 댓글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어떤 분이 정말 훌륭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성공하는 방법과는 또 다릅니다. 애써 이겨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닌 이제야 평범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가 엉망인 삶을 벗어났었던 첫 번째 단계가 그 단기적 도파민의 중독을 인식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이제 겨우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또 끝이 아니고 성공은커녕 갈 길이 아직 한참 멀었던 겁니다. 이 도파민 중독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해서 절대로 성공 같은 근사한 걸 논할 단계는 아니죠. 제가 진짜 이 수많은 삽질과 방황 등으로 이 몸으로 직접 깨달은 게 뭐냐면, 방구석 유저나 학고 인생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성공에 대해서 막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인생 역전, 그 성공을 일으켜줄 비범함, 탁월함 같은 것들을 추구하기 전에 일단은 기본을 하는 거예요. 뭐 존나 뻔한 말이기는 한데 그냥 뭐 올바른 생활 습관, 건강한 마인드, 뭐 꾸준함, 근성, 근면함, 이러한 뭐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질,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성공 같은 것에 조금씩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거지. 일단 평범함,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먼저 시급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지난번에 올렸던 그 도파민 중독 탈출 후속편으로서 제가 직접 시행착오로 깨달았었던 방구석 M생 탈출 솔루션, 그리고 그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전 도파민 관련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기적 도파민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저의 개인적인 노하우들이 정말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두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진짜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뭐 자기 통제나 집중이 안 되는 만성 ADHD에다가 진짜 20대 때 길에서 핸드폰하고 지갑을 셀 수 없이 잊어버렸어요. 거기다 좀 조울증도 심했고 뭐 자위행위, SNS 같은 단기 도파민 중독에다가 의지박약 등등 이름하여 단기 도파민 중독, 만성 ADHD, 의지박약 조울증 환자가 방구석 패급 인생 탈출했었던 방법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솔루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빅 스텝이 아닌 스몰 스텝에 초점 맞추기. 이 대부분의 방구석 게으름뱅이들이 아주 흔하게 이 핀트를 잘못 잡는 경우가 뭐냐면요, 일단 내가 그런 짓거리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극히 비생산적이고 낭비에 가까운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뭐 성공이나 열정, 동기부여 막 이런 영상들을 보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막 시도하려고 해. 진짜 큰일 납니다. 내가 진짜 직접 다 해보고 깨달은 건데 그런 걸로는 절대 오래 못 가요. 아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시적인 파이팅과 의지로 막 없던 열정을 끌어올려서 무언가 큰 걸 도전해보려고 하면 제풀에 지쳐서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일까? 진짜 평소에 엉망인 일상을 살면서 게으르고 집중도 못하고 기본도 끈기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막 무리하게 단계를 막 뛰어넘으려고 하잖아. 문제는 아직은 그럴 수 있는 레벨우가 아니란 말이야. 이 동기부여 영상들의 구조가 대충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충 좀 극단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영상에서 뭐 정주영,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그분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고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야, 대부분. 근데 알잖아, 우리는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정주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야? 나는 뭐였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 본 적 없는 개쫄의 방구석 8급 인생이었던 건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같을 수가 있냐고. 이 동기부여 영상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엄청난 자기 객관화의 오류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 나도 그 대단한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미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정말 극단적인 인지 부조화를 초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훅해가지고 갑자기 막 열정을 가지고 뜬금없이 무언가에 막대한 시간을 투입해서 집중을 하려고 하잖아. 솔직히 실력도 지혜도 끈기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해도 기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주제에 갑자기 무리해서 막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절대로 바로바로 큰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막 끌어올린 투지나 열정만큼 그 높아진 기대치를 바로바로 충족 못 시키게 되면 오히려 더 낙담하고 크게 실망하게 되면서 더 하기 싫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처음 시도할 때 필요 이상의 힘이 들어가고 그만큼 막대한 어떤 기대 심리나 감정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무언가를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결국 금방 지치고 포기하고 좌절, 체념한 다음에 다시 그냥 씨발 방구석으로 희귀하게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런 걸 한두 번 겪어버리면 진짜 이 스스로에 대한 신뢰조차 사라져버립니다. 아 씨발 그래도 이번엔 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진짜 극단적으로 현실 도피, 망상 이런 걸로 치닫게 된다고. 여기서 진짜 좆되는 거야.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족밥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시작부터 괜히 무리하지 말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빅스텝을 쫓기보다는 정말 내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스몰 스텝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일단 큰 기대 없이 부담 없이 조금씩 꾸준히 실행하면서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일상의 범주에 들여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비전이나 장기적 목표를 바탕으로 실행 계획 세우기. 이것도 그 도파민 관련 영상에서 어떤 청취자분이 달아주신 댓글이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변하는 건 없음. 돌아가도 또 반복됨. 목표가 있어야 함. 진짜로 그래요. 뭐 도파민 중독이나 게으름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결국은 스스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뚜렷한 방향성이나 목표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건 없습니다. 무언가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다시 퇴보하게 되고 제자리 걸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하는 게 첫 번째고, 그 앞에서 얘기했던 작은 실행들을 꾸준히 반복을 하려면 이거를 루틴화 시켜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 나 같은 의지박약 환자들은요, 그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막 꼼꼼히 기록하고 체크하는 거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이 방구석 M생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이 뭡니까? 시간이잖아. 유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도 잘 계획하고 활용해서 써야 발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방구석에서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 게임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그 미네랄과 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 계획을 세울 때 그 처음에는 무조건 그 난이도를 최대한 낮추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현재 내 수준과 레벨에 맞는 정말 쉬운 난이도의 퀘스트들을 하나둘 달성하면서 또 그것들을 꾸준히 기록하고 체크하고 하면서 서서히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그 습관을 들이는 전략이 제일 효과적이고요. 그러면 그 난이도를 어떻게 낮추는가, 이 부분을 좀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다이어리를 마련하거나 그 일정 관리 앱 같은 걸 설치해서 그 세세하게 스케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의 1년간 목표가 유튜버가 되는 거야.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목표다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작년부터 처음 계획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실제로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넘었고, 제가 작년 처음에 목표로 세웠던 것들을 현재는 전부 달성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계획해서 루틴화 시켰는지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처음 목표를 잡아요. 뭐 연간 목표,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구독자 1,000명 만들기. 일단 이렇게만 보면 이거는 사실 스몰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이죠. 존나 막막해. 이게 사실 이 유튜브를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는 말은 쉽죠. 이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근데 이 빅 스텝을 스몰 스텝으로 잘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연간 목표를 월간 목표, 주간 목표, 일일 목표, 이렇게 그 작은 실행의 단위로 계속 쪼개는 거야. 일단 구독자 1,000명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영상들을 어느 정도 꾸준히 올려야겠죠? 그러면 대충 1년에 영상 한 20개 올리는 걸 목표로 잡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월간 목표에 세부적으로 넣는 거야. 그 1년이 12개월이니까 넉넉 잡아서 한 달에 대충 영상 한 2개씩 올리면 되겠죠? 자, 그럼 월간 목표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유튜브 영상 2개씩 올리기. 처음에 내가 세웠던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달에 영상 2개씩 올리기. 이렇게 쪼개지면서 확실히 어느 정도 목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어요. 하지만 의지박약 게으름뱅이들에게는 이것조차 아직은 쉽지 않은 퀘스트입니다. 그러면 이 월간 목표를 한 번 더 잘게 쪼개는 거예요. 주간 퀘스트로. 자, 한 달에 영상 2개씩 올리려면 한 달이 대충 4주니까 2주에 1개씩 업로드하면 되겠죠? 그럼 2주 단위로 목표를 세우면 대충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1주차는 영상 기획, 대본 쓰고 촬영하기. 그리고 다음 2주차는 편집하고 영상 업로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퀘스트를 1일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1주차 주간 목표였던 그 영상 기획, 대본 쓰고 촬영하기. 이거를 1일 단위로 그 마이크로 스몰 스텝으로 더 잘게 쪼개봐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퀘스트를 계속 쪼개고 나눌수록 난이도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 일주일이 7일이잖아. 그럼 일간 퀘스트를 대충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월, 화요일은 대본 스케치, 수, 목, 금요일은 대본 완성, 그리고 마지막 토, 일요일은 영상 촬영.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부담 없이 그저 정해놓은 하루하루의 일과만 달성하면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구독자 1000명 만들기라는 어마어마한 막연하고 복잡한 목표가 오늘 하루의 일과 대본 스케치 작업 또는 영상 촬영이라는 일상의 아주 단순하고 쉽고 작은 루틴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루하루 계획해놓은 작은 실행만 꾸준히 하는 건 진짜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처음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관성이 생겨서 일단 습관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언가 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매일매일 막 무슨 동기부여를 받고 의지를 다질 필요가 없어진다니까. 습관을 일단 만들고 나면 그걸 이렇게 유지하는 데에는 에너지와 노력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뇌를 비우고 계획해놓은 일정대로만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방구석 M생들한테는 뇌를 비우고 실행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퀘스트를 잘게 쪼개서 난이도마저 최대한 낮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유튜브 한 가지를 예시로 들긴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습관을 하나 들었다 친다면 그 다음 내가 또 관심 있거나 하고 싶은 다른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독서나 운동 같은 그렇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좋은 습관들을 조금씩 내 일상으로 들여놓고 하면서 생활이 조금씩 생산성 있고 건강하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으로 인해서 또 조금씩 성과를 맛보게 되면 심지어는 이게 재밌어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선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일단 내 인생에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이나 비전 같은 게 있는 게 좋고 그걸 바탕으로 좀 생산적이고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얼마나 많이 내 인생에 가져가느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 방구석 패급 인생 탈출 솔루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